지난 시간에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벡터 그래픽 패턴 제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피니티 디자이너는 일러스트레이터와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픽셀이 보이는 비트맵 디자인이 아니라 크기를 키워도 깨지지 않는 벡터 기반의 그래픽 디자인 툴이죠. 옷이나 제품 디자인, UI 등 여러 방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능이 정말 많아서 아이패드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실행하고요. 우선 아트보드를 만들게요.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합니다. New 도큐멘트를 선택해서 크기를 직접 입력을 할게요. 우선 사이즈 규격을요, 포인트에서 픽셀로 바꿔줘요. 그리고 저는 크기를 가로 2000, 높이도 2000으로 2000픽셀 2000픽셀의 정사각형 아트보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아트보드를 체크합니다. 아트보드는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캔버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일반적인 그림 프로그램은 캔버스 하나를 열어서 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하죠. 그런데 벡터 프로그램들은요, 보통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아트보드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모든 게 끝났으면 OK를 누르고 작업창으로 넘어갈게요. 2000픽셀 2000픽셀의 아트보드 1이 보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새로운 아트보드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좀 줄여주고요. 상단에 도큐먼트 버튼을 누르고요. 아래쪽에 아트보드를 선택합니다. 적당히 드래그를 할게요. 자, 이대로 오른쪽에 트랜스폼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오브젝트의 크기나 위치를 수치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트보드의 크기를 변경할 거예요. 아트보드 2는 4배 크기인 8000픽셀, 세로도 8000픽셀, 가로 세로 4배씩 늘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이제 아트보드 1 위에 사각형을 만들게요. 왼쪽 아래에 도형 툴을 선택하고요. 여러가지 도형 툴에서 사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아트보드 1 위에 정확하게 딱 맞춰줍니다. 자, 아트보드에 꽉 채워졌죠? 이제 이 사각형을 심볼로 등록할 거예요. 심볼을 등록하면 이 오브젝트와 같은 오브젝트들은 똑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중간 부분에 약간 사륜안 같은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심볼입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윗부분에 줄 3개를 눌러줘요. 선택된 부분을 심볼로 등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된 사각형이 심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이 사각형 오브젝트를 이제 복제를 할 거예요. 두 손가락을 터치를 하고요. 펜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제가 됩니다. 모서리에 딱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계속 복제할 거예요. 자, 복제된 사각형을 선택하고 윗부분에 점 3개를 눌러줘요. 그러면 클립보드에 듀플리케이트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를 해주고요. 그러면 제자리에 사각형이 복제가 돼요. 이걸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제 두 번째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점 3개를 누르고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다시 또 복제가 돼요. 4개를 복제를 했습니다. 두 손가락 터치로 카피를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을 터치를 하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점 3개를 누르고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앞서 했던 행동까지 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카피를 하면서 아래쪽에 붙였던 것까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거죠. 여기서 또 듀플리케이트를 해주면 화면을 꽉 채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8000 크기의 아트보드에 복제된 사각형을 꽉 채웠어요.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왼쪽 아트보드 1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는 다운받아둔 카톡의 어피치를 패턴으로 만들게요. 도큐먼트를 선택하고 중간에 플레이스 이미지, 그리고 임포트 프롬 포토,
그리고 사진에서 제가 받아둔 어피치를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요. 적당한 사이즈를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툴을 선택해서 이 레이어의 투명도를 낮추고요. 락을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걸어두겠습니다. 이제 펜 툴을 이용해서 따줄게요. 됐습니다. 이제 원본 그림을 지워줄게요. 이제 모든 그림에 쓰인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룹이 되었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레이어에 보시면 아트보드 다음에 그림이 있고 그 아래 심볼이 있는데요. 이 그림들은 심볼 레이어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룹 레이어를 드래그를 해서 심볼 레이어 아래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까 설정을 했던 사각형이 심볼이기 때문에 모든 심볼 레이어에 이 그림이 적용이 되는 거죠. 똑같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신기하죠? 이제 배치를 해볼게요. 복제를 하고 또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뒤집을게요. 이제 3개의 그룹을 선택해서 다시 또 그룹화 시켜줄게요. 그리고 복제를 합니다. 아래로 내려주고요. 중간에도 이렇게 복제를 해줄 건데요. 중간 레이어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잘리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에 패턴이 이렇게 잘리게 되죠. 이제 잘린 그림을 선택해서 점 3개를 누르고 듀플리케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리에 하나가 복제가 됐어요. 이제 트랜스폼을 선택하고요. X축이죠. X축의 포지션을 마이너스 20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가로 길이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 잘린 나머지 부분들이 왼쪽에 보이게 되죠. 정확한 수치를 맞춰야 다른 타일들도 깔끔하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쭉 패턴이 되고 있죠? 이제 윗부분에도 조금 잘리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윗부분에 3개의 그림이 잘렸죠? 그러면 이 그룹 전체를 복제를 하고요. 트랜스폼에서 Y축에 플러스 2000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제 나머지들의 간격을 적당히 조절해주면 되죠. 전체적으로 깔끔한 패턴으로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트보드 1은 무한히 반복되는 타일 패턴이 된 거죠. 이제 배경색을 바꿔볼게요. 심볼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색깔을 원하는 색깔로 선택을 해줄게요. 저는 약간 핑크핑크한 색깔을 선택했어요. 자, 이제 모든 제작이 끝났으면 출력을 할게요. 왼쪽 상단에 익스포트 페르소나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점 3개를 누르면 저장하게 될 확장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많죠? 저는 PNG를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윗부분에 라인 3개를 선택하고요. 가장 아래쪽에 익스포트 폴더를 지정합니다. 파일 앱이 열리는데요. 저는 로컬에 다운로드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3개가 있는데 백그라운드도 필요 없고 아트보드 2도 필요 없어요. 저는 반복되는 패턴 아트보드 1만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트보드 1의 공유 버튼을 눌러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정한 폴더에 저장됐다고 뜨죠. 그러면 이제 파일 앱으로 가볼게요. 다운로드. 그러면 여기 아트보드 1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패턴 이미지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것저것 기능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천천히 따라해보면 금방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피니티 디자이너와 어피니티 포터는요, 기능이 빵빵해서 사진 보정이나 일러스트 같은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싶은 분들은 꼭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 끝.